안녕하십니까, 파파코치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인기였던 이 키토제닉 다음에 찾아올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트레이너로서 현업에 있다 보니까 기존에 키토제닉 식단을 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신 분들도 분명 있지만 또 실패하거나 약간의 또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키토제닉을 추천하는 편은 아니지만 키토제닉 말고 그 다음에 좀 더 효과적인 식단은 뭐가 있을까, 그 효과적인 팁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키토제닉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래 우리 한국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6대 2대 2 비율로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근데 이걸 키토제닉으로 바꾸면 탄수화물 10, 그 다음에 단백질 25%, 지방은 65% 정도로 섭취 칼로리를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대신에 양질의 건강한 형태의 지방으로 체내의 메인 에너지 공급원을 바꾸는 겁니다. 핵심은 엄선된 양질의 지방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막 갑자기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거나 무작정 고기를 많이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키토제닉의 의미를 좀 변형해가지고 나에게 좀 내 입맛에 맞게 변형한 다음 이거 고기 엄청 많이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초반에는 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밥을 줄임으로써 체중이 감량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덜 받고요. 왜 이렇게 초반에 체중이 확확 줄어드냐면요, 바로 몸에 저장된 물과 탄수화물들이 빠르게 고갈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근육들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 글리코겐은 자기보다 3배, 4배의 물을 같이 가지고 저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키토제닉을 통해서 저탄 고질 식단을 하게 된다면 이 탄수화물들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체내에 머금고 있는 수분 함량도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들이 다 손실되니까 체중이 굉장히 훅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분이 빠진다고 내 체지방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분과 탄수화물들이 다 고갈되게 된다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함께 한다면 이 운동 수행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피로해지고 막 어지러움도 생기게 되고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근육도 손실될 수 있고요. 그럼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악순환의 결과에 들어가게 되겠죠. 또 양질의 지방들을 섭취해야 되는데 막 무작위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포화지방 섭취가 높아지면서 나중에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직장인들이 이걸 실천하기에 굉장히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고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뭐 다른 걸 시켜 먹거나 내가 도시락을 싸서 먹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함께 식사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는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며칠 키토 식단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막 탄수화물 터지고 폭탄 식단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키토제닉 식단을 통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지방이 메인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이런 상태를 케토신 상태라 그러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한 보름 정도까지 탄수화물 섭취가 극단적으로 제한된 채로 이게 유지되어야 우리 몸이 지방을 메인 에너지원으로 삼는 이런 몸 상태로 바꿔나갑니다. 근데 원래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삼는 몸이었기 때문에 다시 탄수화물들이 다량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체제가 바로 다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도 안 들어오던 탄수화물들이 갑자기 빡빡빡 들어오면서 이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인슐린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갑자기 체중이 빠르게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를 반복하다 보면은 오히려 막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고 살만 찌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키토제닉 식단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박할 여지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물론 키토제닉에 무조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외국에서도 실험 결과를 보면은 정말 체지방을 한 20-30kg 이상 많이 감량해야 되는 분들에게 키토제닉 식단을 좀 장기간 잘 커리큘럼 맞춰서 진행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 3-40kg씩 지방을 빼야 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보통은 5에서 15kg 정도만 빼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막 그렇게까지 굳이 키토제닉 식단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 그것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든 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좀 쉽고 편안하게 살 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고단고체라고 봅니다. 고단백질, 그 다음에 양질의 많은 채소들을 얘기하는데 뭐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이 단순한 게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식단을 고객들에게 추천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결국에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의 다이어트 식단은 바로 고단백질과 양질의 채소들을 많이 먹는 거였어요. 코치님, 그러면 탄수화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예 먹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 비율을 좀 많이 줄이는 건데 포만감을 양질의 단백질들과 양질의 채소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먹는다면 좀 순서를 뒤로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이 고단백질을 뭘로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각종 동물류들 다 단백질입니다. 육해공 다 이야기예요.
물론 이 육류에는 반드시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양질의 단백질이라 그랬잖아요. 눈대중으로 봐도 하얀색 지방이 적은 부위들, 상대적으로 삼겹살보다는 목살이겠죠. 꽃등심이나 기름이 많은 등심보다는 뭐 부채살이나 뭐 처가이로 같은 좀 기름이 적은 등심 부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해산물에는 또 다량의 불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건강한 형태의 지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은 저는 웬만하면 리미트를 두지 않아요. 또 버섯류나 곡물 중에도 콩류에는 양질의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이 콩류들에는 탄수화물 함량도 많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콩류에만 몰빵하지 말고 양질의 이런 다른 단백질들과 좀 섞어서 드셔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이 채소 부분에서는 잎채소를 주로 이야기해요.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뿌리 채소들보다는 잎채소를 주로 권장하는 편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시면요 상대적으로 단백질 많은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뭐 제육볶음을 선택했습니다. 양질의 밑반찬들이 나오겠죠. 그럼 제육볶음에는 설탕도 들어가고 물엿도 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밑반찬들 중에는 뭐 김치나 뭐 나물류들 이런 게 많겠죠. 나물류들 너무 좋잖아요. 막 오뎅도 가끔 있을 텐데 오뎅은 좀 선택해 봐야겠죠. 또 한식 중에는 양질의 밑반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물류들 다 괜찮아요. 여기서 뭐 짜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쓸 바에는 밥을 2공기 먹던 걸 1공기 줄이는 게 더 좋은 거고요. 평소에 1공기를 가득 드셨다면 그거를 반 공기 정도만 덜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효과가 정말 있나요? 효과 있습니다. 물론 이 식단을 겸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왜?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었습니다. 단백질도 명확하게 칼로리가 있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예요.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놓고 하나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또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단 고체의 식단은 반드시 이 고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얘네가 갈 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손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손상된 근육에 양질의 재료들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섭취한 이 고단백질, 양질의 아미노산들일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단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진짜 운동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분들도 이 쓰잘데기 없이 드셨던 불필요한 에너지원들, 탄수화물들만 줄이셔도 정말 살이 빠집니다. 특히 달달한 간식들, 과자들, 디저트들이 여기 탄수화물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식단 이야기를 다 떠나서 이런 것들만 줄여도 살은 빠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인데 메인 식사에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과 다량의 잎채소들을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이 상대적으로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식사에 양질의 음식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배가 부르다면 확률적으로 이상한 디저트를 먹게 될 확률이 줍니다. 물론 이미 이 디저트 시스템이 아예 각인되어 가지고 무조건 밥을 먹으면 달달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 탄수화물에 중독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메인 식사를 양껏 제대로 함으로써 이런 간식들을 줄여나가는 템포들, 탄수화물의 의존도를 줄이는 이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사를 선택하든 결국에 이 탄수화물의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어쨌든 쓸데없는 탄수화물을 줄이실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저는 이 고단, 고채소 식단으로 권장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이 식단은 정말 건강하게 먹고 또 건강하게 운동하고 하면서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딱 알맞은 식단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그냥 디저트랑 간식 먹으면서 그럼에도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식욕 억제제나 아니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먹고도 살 빼준다는 그런 보조제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 식욕 억제제를 섭취하면서 감량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플랜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회원님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욕 억제제를 먹어서 정말 절대적인 음식 섭취량은 줄었는데 그래도 단 거는 땡긴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결국에는 이거를 끊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기보다는 정말 내가 변하고 싶다면 이걸 진짜 끊어버리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어떤 식단을 선택할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저는 고단, 고체를 권장하는 바이고 대부분의 정말 건강한 식단에는 이렇게 고단, 고체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질의 육류들과 그 다음에 잎채소를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약간의 근육 운동과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일주일에 1kg 이상씩 감량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 달에 5kg 이상 감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4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셔서 지속 가능하고 정말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감기 때문에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